안녕하세요. 피부에 휴식이 필요할 때 더 바디심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디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쓰임이 많은 부분의 하나인 종아리 근육 보톡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종아리에 실제 있는 부피 중에서 가장 큰 부피가 지방이나 붓기나 이런 것들보다 근육이 제일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종아리 보톡스를 맞추는 경우가 널리 쓰이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 근육이 도대체 왜 커지느냐 라는 거는 근육의 발달 과정이나 근육이 나중에 줄어나가는 잘 쓰임이 적을 때 이런 생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근육이 필요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근육의 부피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밀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사이즈도 커지고 근육이 좀 빡빡하고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형태로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현재 쓰임이 줄거나 쓰임의 원인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근육의 부피와 밀도가 줄게 되겠죠. 그런데 저 어릴 적에 운동을 했어요. 약간 이런 분들 운동 그만둔 지 오래되게 되면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밀도가 좀 감소하게 되죠. 부피가 문제인데 이 부피가 소위 시중에서 말하는 뻥 근육으로 남는다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구조와 틀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지되게 되고 근육의 밀도만 감소되는 현상이 뻥 근육으로 남는다고 시중에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피를 줄여서 종아리가 가늘어 보이고 매끈해 보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좀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부피가 줄다가 틀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태로 안에 밀도만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면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운동력 회복이 상대적으로 훨씬 빨라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 틀과 구조를 부셔줘야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만으로는 근육의 사이즈 감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를 이용합니다. 이 보톡스가 신경 차단 효과를 일으키고 근육의 구조 신호를 이게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피와 틀을 부숴줄 수 있는데 역할이 되죠. 물론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극단적 기아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근육이 구조의 틀도 부서지게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은 아니니 그냥 보톡스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야, 이 근육은 안 쓰는 근육이야 라고 인식하게 해서 실제 근육을 유지 보수하는 신경신호 전달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근육 부피를 줄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톡스를 바디에 맞춰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냐, 근육이나 침샘이나 이런 사이즈 감소 효과를 제일 우선적으로 1번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목적으로만 보톡스를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번 근육의 형태가 두루뭉실해지는 거, 꼭 근육이 커서 사이즈만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형태가 매끈해지고 두루뭉실해지는 거, 이걸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프로필 촬영이나 이런 걸 하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 준비하는 연습생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지방 컷이 끝난 상태긴 해요. 식단을 타이트하게 굉장히 가져가기 때문에 지방 문제 이미 끝났는데 안무 연습이나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근육이 카메라상에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남자들은 상관없지만 여성 아이돌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죠. 너무 근육이 좀 우악스럽고 이렇게 막 근육이 형태가 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수록 두 번째 효과를 위해서도 보톡스를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해요. 실제로는 일반인들에게 낯선 부위이긴 하지만 허벅지나 다른 특수 부위에도 다양한 보톡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큰 근육들에 보톡스를 맞추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다음 과정으로 해서 그럼 얼마나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까지 사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안이 좀 필요하겠죠.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아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줄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는 첫째, 체중입니다. 두 번째가 운동 변수고요. 세 번째가 노동 변수입니다. 1번 체중 변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아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체중을 지탱하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운동과 노동으로 나눈 것은, 운동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부분을 운동 변수라고 보통 보고, 노동 변수는 통제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직업적 특성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오래 서 있는 직업이에요, 모델입니다, 뭐 안내데스크에 일해요, 뭐 활동량이 많은 직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오래 앉아서 일하는 뭐 이렇게 사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이랑은 좀 확실히 좀 종아리 쓰임이 다르겠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 100이다 그랬을 때 체중을 지탱하고 걸어다니고 서 있고 일상생활하는 근육은 있어야 되지만 체중 대비해서 좀 근육이 좀 많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죠. 만약에 현재 체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이 70인데 이 사람 근육이 지금 100이 붙어 있네? 30은 앞서 말한 예비 부품이겠죠. 옛날엔 필요했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보다 큰 근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이러면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되죠. 근데 저 취미로 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T 받는 중이에요, 뭐 크로스핏 하는데요,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해서 필요해서 운동력을 발휘하느라고 있는 거라면 운동 변수를 낮춰야겠죠. 운동 종류를 바꾸거나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성을 줄여주고, 그럼 이제 일상생활보다 많이 붙어있는 예비 부품들은 우리가 손쉽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직업적인 변수로 이게 저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직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종아리 줄이자고 직업을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면 됩니다. 50kg로 러닝을 하는 거랑 똑같이 러닝을 하더라도 60kg로 러닝을 하는 거는 전혀 급이 다르죠. 그래서 체중이 무조건 가벼운 게 종아리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는 무게, 뛰어야 되는 그 운동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체중을 빼주는 게 우리가 종아리를 더 가는 사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체중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종아리 사이즈가 별로 안 줄어요. 이 부분은 보톡스로 우리가 접근해서 줄일 때 잘 줄고 잘 안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줄일 것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손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각각 개개인에게 기준이 좀 다를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5의 여성이 방문을 했다 했을 때 물어봐요. 혹시 일반적으로 또래 여성분들이 보실 때 165 신장의 여성분에게 어울리는 체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실마리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방문한 환자분의 답변이 165 정도 여성이라면, 제 나이 또래라면 한 뭐 50kg가 어울려요 라고 답변을 했다면, 이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이 사람은 50kg 체중에 걸맞는 근육량, 50kg 정도 몸무게를 지탱하고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종아리 사이즈만 남겨놓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하겠죠. 뭐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줄이고 더 줄이고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만약에 체중이 지금 50kg보다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체중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춰서 더 밀고 내려가고, 이런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하게 구체적 계획이 존재해야 되겠는데, 더 가는 사이즈를 원한다면 감량이 확실히 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종아리를 줄일 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했는데, 그러면 집에서 혼자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역시 종아리 입장에서는 체중이 제일 중요하겠죠.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근육의 필요성 자체를 낮추고요, 전신의 지방량이 줄게 되면 혈액순환 상태가 좋아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으로 좀 패셔너블한 체중까지가 아니더라도 건강적으로 좀 체중을 좀 줄여주는 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널리 알려진 대로 마사지입니다. 보톡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마사지를 이용해서 구조와 틀을 부숴주는, 그래서 근육을 좀 두루뭉실하게 만들고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걸 전통적으로 조사님들이 많이 이용해봤던 부분이죠. 물론 보톡스 직후에는 피해줘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해주면 좋아요. 근육의 사이즈를 실제로 장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직접 우리가 셀프로 하시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찬성이지만, 뭐 돈을 들여서 마사지를 아예 전문적으로 받는다? 가성비를 생각할 때 차라리 저는 보톡스를 좀 추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혈액순환 효과입니다. 아까 체중 감소에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했죠. 그 마사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임파선순환의 혈액순환 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3번 이 붓기 문제, 체중을 줄여서 혈액순환 개선을 얻고 마사지를 통해서 임파선순환이나 혈액순환 개선을 얻는 것이 사실은 이 붓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종아리는 인체의 포지션상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죠. 혈액순환 저류라 이렇게 단순 붓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붓기도 신경 써주는 게 종아리 모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오늘은
바디 보톡스 중에서도 좀 종아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널리 쓰임을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효과를 많이 못 봐요. 효과를 봤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체중, 운동, 노동 변수 이런 것들 우리가 종아리 쓰임을 생각해 나가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을 취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하면서 종아리를 관리해 나가야겠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종아리 근육이 보톡스가 세니까 줄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고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아리 필요성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알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의료진과 상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약물만 때려 넣거나 이렇게 한다고 효과가 나질 않으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